한국은 점점 더 나이 들어 살아가기 힘든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해마다 길어지고 있지만 삶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한 채 뒤처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의 비율도 삶을 스스로 내려놓는 이들의 숫자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사회의 탓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아픈 사연들이 얽혀 있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와 제도적 한계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준비해야지, 지금은 좀 즐기고 보자 하는 안일한 생각에 많은 이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미뤘고 결국 손에 남은 건 후회뿐인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란 아무리 가슴을 쥐어뜯고 되뇌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여전히 걸을 수 있다면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만이 내일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은 어떤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그들이 남긴 말 속에는 아직 늦지 않은 우리를 위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돈을 쓰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젊었을 적 감정에 이끌려 소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저축보다는 그 순간의 안도감이나 정에 이끌려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늙어서 빈 지갑을 움켜쥐고 한숨 짓는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정적 소비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자신의 노후보다 자식의 현재를 우선시하는 마음, 젊은 아들이나 딸이 걱정되어 결혼 비용을 보태주고 사업 자금에 힘을 실어주고 살림이 빠듯해도 한 푼 두 푼 보태주다 보면 어느새 본인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기죽을까봐 이런 생각 하나로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쏟아붓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며 손을 내밀 때 마음이 약해져 선뜻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고마웠던 사람, 미안했던 사람, 불쌍하다고 느낀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한 돈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빈곤은 오래갑니다. 그 따뜻했던 마음이 훗날 당신을 외로운 겨울로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랑을 현명하게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며 당신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이자 존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친구가 소중하다 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기반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가 좀 덜 쓰고 애들 좀 편하게 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며 평생 손에 쥔 돈을 다 털어 자식이나 친구에게 넘기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주고 나면 정작 당신이 어려워졌을 때 돌아오는 건 생각보다 차가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는 결혼한 순간 더 이상 당신 인생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바람처럼 멀어지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것입니다. 돈이란 건 불쑥불쑥 사라지는 것이고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도 쉽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기 마련입니다. 편안하고 존엄한 노년을 꿈꾸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돈을 써야 합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겠지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얼굴에 미소도 돌며 팔다리에도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10년에 몰려 있다는 사실. 그 시기에는 생각보다 자주 병원에 가야 하고 작은 진료 하나에도 큰 돈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머릿속 저 깊은 곳 어딘가로 밀어둔 채 살아갑니다. 아직은 멀었어.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뭐. 그렇게 오늘 하루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병들었을 때 병원비가 없어 참고 견뎌야 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언젠가 스스로에게 미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좀 더 아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돈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고 꼭 지키십시오. 먼저 해야 할 건 감정적인 소비를 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돈에 대해 공부하는 일입니다. 금융에 대해, 재무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은 갖추어야 합니다. 현역으로 일할 때는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쓰는 돈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은퇴 이후입니다.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일한 사람도 퇴직 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현역 시절에 넉넉한 수입에 맞춰 살아온 소비 패턴을 수입이 거의 없는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은퇴 후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생활비도 오히려 더 들 수 있습니다. 새끼 집밥에 냉방, 난방, 통신비, 건강식품, 병원비, 하루하루가 돈과 연결된 지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공부하셔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법, 불필요한 소비를 끊는 법,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 전략. 이 작은 공부들이 언젠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생에서 진짜 부는 인생 후반전에 만들어진다.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지금의 천문학적인 재산 가운데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일군 사람입니다. 또 일본의 주식왕으로 불리는 고레카와 겐조 역시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주식에 발을 들였고 불과 몇 년 만에 개인 소득 1위를 차지하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늦었다고 겁먹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무엇을 놓치고 왔든 처음부터 다시 배워보겠다는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떤 학문도 기초부터 천천히라면 당신 편입니다. 한 발짝씩. 그걸로 충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해력이 없으면 삶이 불편해지지만 금융문맹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문제다. 단호하지만 정확한 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 직원이나 지인의 말만 믿고 평생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뉴스의 한 구석, 인터넷 기사 속 몇 줄로 사라지는 그들의 이름 뒤에는 깊은 한숨과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금융을 모르면 내 손으로 지킨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돈은 오직 당신만이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은 지식이라는 방패에서 나옵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해와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무기입니다. 이와 함께 인생 선배들이 남긴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말고 평생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반드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인생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기,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기,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기.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여러분은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조금의 주저함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것보다는 이미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고 나만의 시간을 깊이 있게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사교보다 건강, 잡담보다 독서, 술자리보다 수업. 그 선택의 차이가 당신의 노년을 결정짓습니다. 제게는 80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계십니다. 한때는 끼니조차 걱정할 만큼 가난했던 분이었지요. 그분은 60이 넘은 후 은퇴와 동시에 마음에만 품고 있던 꿈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도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오후엔 외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듣습니다. 내가 교복을 입고 다시 학교를 다니는 기분이야. 이 말을 하실 때마다 그 얼굴엔 소녀처럼 설레는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할 게 없다고 느껴질 때야말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가슴속에 품었던 그 작은 소망 하나가 인생 후반부를 밝혀줄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돈을 잘 모으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배움과 성장, 도전에는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쌓고 취미를 찾고 스스로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모든 시간은 그 어떤 투자보다 가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시간들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늙어갈수록 배우고 느끼고 표현하는 데 돈을 써야 할까요? 그건 바로 그 돈이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기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온 당신.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돈 앞에서만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돈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지출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이라는 존재를 위한 조용하지만 확고한 응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TV 속 누군가가 뜨개질을 하는 모습, 피아노 앞에 앉아 새하얀 건반을 두드리는 장면, 혹은 여행지의 풍경을 수채화로 그려내는 손끝을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되뇌지만 현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늦었다는 이유로 그저 생각의 방 안에만 고이 접어둡니다. 그러나 생각은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 진짜가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작한 무언가 하나에 담겨 있는 법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취미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감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글쓰기입니다. 추운 겨울, 바깥바람을 피한 따뜻한 방 안, 창가에 앉아 조용히 종이를 펼치고 손끝에 힘을 주어 연필을 움직입니다. 복잡한 도구도 번거로운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글쓰기란 그런 겁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나와의 대화. 게다가 이 작은 취미 하나가 노년에 찾아올 수 있는 우울감을 막아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사람은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묻어두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순간 마음의 짐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내면의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행위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불안해. 왜 불안한 걸까? 그 이유를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적다 보면 감정이 단어 속에서 제 모양을 찾아가고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 너머 들어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오래전 친구의 안부 문자 한 통, 크든 작든 글이 되어 남는 순간 그건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조각이 됩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세네카도 모두 글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글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출판하지 않아도 읽는 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글은 당신만의 고요한 성찰이자 영혼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될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글쓰기는 당신의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은 당신을 다시 웃게 만들 것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습관은 단순한 정서적 위안을 넘어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글쓰기는 관절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저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몸까지 덜 아프게 만드는 취미라니. 이보다 더 따뜻한 습관이 있을까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글쓰기의 효과를 실험한 결과 단지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만으로도 통증이 한결 가라앉는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이 가라앉은 말들을 종이 위에 풀어놓는 그 단순한 행위가 고통의 물결을 누그러뜨리는 약보다 따뜻한 처방이 되어준 것입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비우고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삶의 도구이자 노년의 심신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친구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산책이고 마음의 창문을 여는 숨 고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 자신 있게 권하고 싶은 또 하나의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연필 하나, 종이 한 장만 있어도 충분한 이 조용한 예술은 몸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취미입니다. 게다가 날씨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도 언제든 즐길 수 있으니 특히 은퇴 후 여유로워진 일상 속에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은퇴하면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과학은 증명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에 걸릴 확률이 무려 70% 이상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림을 그릴 때 손가락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눈은 색과 형태에 집중하며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조합을 상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뇌를 쉬지 않게 만들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불필요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머릿속을 휘젓는 걱정, 쓸데없는 과거의 후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그림을 그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모든 감정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마치 그리는 손끝이 내 안의 혼란을 천천히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 바로 그 매력 때문에 많은 독거노인들이 그림을 통해 외로움을 견디고 다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림은 다른 어떤 취미보다도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벗입니다. 몸을 격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기계나 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연필을 칠 수 있는 손, 그리고 무언가를 그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 나이가 더 들어 무료해질 때마다 꺼내 즐길 수 있는 평생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날 창가에 앉아 마음속에 떠오른 풍경을 그려보세요. 때로는 당신 자신을 혹은 젊은 시절 기억 속에 남은 한 장면을. 그림은 기억을 복원하고 마음을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이 두 가지는 노년에 꼭 한 번쯤 품어봐야 할 인생의 취미라고.
감정을 다스리고 내면을 정리하고 아픈 몸을 어루만지는 마법 같은 시간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연필을 드세요. 당신이 표현한 그 한 줄의 문장, 그 한 획의 선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와서 뭘 새삼 배우냐며 스스로를 멈추게 만들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움에는 기한도 기회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TO의 분류처럼 우리는 여전히 청년기에 있습니다. 몸이 조금 느려졌을지는 몰라도 마음만은 여전히 뛰고 있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 선배들이 전하는 세 번째 지혜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라. 낯선 것을 보라. 그렇습니다. 여행은 우리 삶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가장 생기 있는 약입니다. 꼭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날아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동네 뒷산일지라도 아직 가보지 못한 작은 시골 마을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새로운 길목은 언제든 당신 앞에 열릴 수 있습니다.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펴고 작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을 틀고 흘러가는 구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행이란 결국 익숙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내 안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넓고 우리가 보지 못한 아름다움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비록 전부를 다 누릴 수는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간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 나중에 조용한 밤의 기억 속에 불쑥 찾아오는 따뜻한 위안이 됩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정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은 들뜬 아이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펼치고 가보고 싶은 장소를 하나하나 찾아보며 여기엔 어떤 맛집이 있을까? 저기 산길을 걸으면 어떤 풍경이 나올까? 그 상상만으로도 삶의 회색빛은 어느새 색을 입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는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젊은 뇌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고가 굳는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의 부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행은 바로 그 자극을 줍니다. 우리가 걷지 않던 길을 걷게 하고 처음 마주하는 풍경 앞에서 눈을 반짝이게 하며 어쩌면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과 미소를 주고받는 낯선 대화를 통해 내 안의 고요한 감정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깊은 관계도 아니고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굳이?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짧고도 낯선 만남 하나가 오래도록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삶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물론 한동안은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다시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그곳.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곳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걷고 보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살아나고 마음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행은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는 몸은 병들지 않고 움직이는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떠나세요. 작은 도시 하나, 낯선 길 하나, 아니면 바람이 부는 들판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할 새로운 나를 위해 한 걸음, 단 한 걸음만 떼어보세요. 인생의 뒷페이지가 다시 환하게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여행이란 설레는 동시에 망설여지는 단어입니다. 출발을 앞둔 전날 밤이면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걱정들이 생겨납니다. 잘 다녀올 수 있을까? 혹시 아프면 어쩌지? 집에 두고 온 물건들은 괜찮을까? 하지만 막상 발걸음을 내디뎌 보면 그 걱정들은 바람처럼 멀어지고 낯선 골목의 풍경과 새로운 냄새들이 어느새 나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닫습니다. 가장 그리운 건 집이 아니라
내가 잠시 머물렀던 그 여행의 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일단 떠나보세요. 걱정은 늘 곁에 있지만 기억에 남는 건 한 번의 용기, 단 한 번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의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네 번째 지혜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잘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보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평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 그가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와 결혼했는지가 90%를 결정한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죠.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삶의 결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누군가는 고개를 젓습니다. 잘하려 해도 내 배우자는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늘 혼자만 애쓰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버거운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감정이 메말라 버린 날엔 잘하려는 마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땐 무리해서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세요. 당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원망만을 품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당신에게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어느 날 아주 조용한 순간에 그동안 돈 벌며 고생 많았지. 살림하느라 수고했어. 그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깊게 스며드는 늦은 이해와 따뜻한 인사. 그건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믿고 상대의 속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 한 걸음의 따뜻함.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질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과 마음이 통하고 가치관이 맞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라면 당신은 이미 삶의 가장 큰 복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우자에게는 꼭 말해주세요. 당신이 곁에 있어 참 고마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당신이야. 그 말 한마디가 평범한 하루를 기적처럼 바꾸어 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후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력을 지키는 것. 둘, 끊임없이 배우며 취미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셋, 낯선 곳으로 떠나며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용기를 갖는 것.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남은 계절은 여전히 새로운 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회 없는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4가지 약속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 둘째는 삶의 끝자락까지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평생 나를 설레게 할 취미 하나를 갖는 것. 셋째는 멀지 않아도 좋으니 때로는 짐을 싸서 새로운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용기. 그리고 넷째는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사랑보다는 이해, 다정함보다는 고마움을 담아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지혜 위에 꼭 있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병원비에 쓰이고 취미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며 배우자와 나누고 싶은 대화조차 숨이 차 끊기기 마련입니다. 건강은 인생의 나머지 모든 관계와 즐거움을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는 젊다는 이유로 건강을 함부로 썼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프면서도 참고 괜찮을 거라며 검진을 미루고 운동 대신 눕고 식습관은 아무렇게나 흘려보냈던 날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몸을 돌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10분의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한번,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이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당신의 남은 계절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꾸어 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흡연입니다. 이 주제를 꺼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는 사람은 90세까지 담배 피우고도 멀쩡히 살았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외 중에 예외일 뿐입니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실입니다. 문제는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해 곁에 있는 사람의 폐가 조용히, 천천히, 아프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힘들더라도 한 개비씩 줄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며 당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금연에 도전해보세요. 금연은 의지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드린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야. 다 아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 그러나 실천은 드문 이야기. 그래서 감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진짜로 실천하고 있나요? 그저 머릿속에만 담아둔 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강이 흐릅니다. 건너야만 삶이 바뀌는 그 강을 이제는 건너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을 계기로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든,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한 바퀴 돌든, 아니면 배우자에게 수고했어 한마디를 건네든, 그 작디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언제나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이 문장을 실천의 문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다시 봄처럼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진 어스름 속에서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존재는 말이 없었고 빛도 아니었으며 그저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스한 기척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이상하고 안타까운 점은 무엇인가요? 신은 아주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조용히 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견디기 힘든 고통처럼 여기며 아직 삶의 문턱도 밟지 않은 채 서둘러 어른이 되길 원하지.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어린 날의 햇살과 웃음이 그리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이곤 하지. 신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가슴속 어딘가가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밤을 깎고 몸을 갈아 넣어 건강을 잃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결국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몽땅 써버리지. 시간은 금이라지만 그 금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법은 늘 뒤늦게 깨닫곤 해. 신은 한 걸음 다가와 내 손 위에 그분의 따뜻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바로 눈앞에 있는 오늘을 보지 못해. 그래서 결국 현재에도 살지 못하고 미래에도 닿지 못한 채 삶을 놓쳐버리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영영 살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지. 신의 말은 시처럼 내 안에 깊이 울려 퍼졌고 나는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순간이었기에 그 무엇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말없이 내 손을 감싸주었고 마치 이런 말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어. 참 다행이구나.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전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작게나마 울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고 있음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엔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어 주셔서요.